세계 군사력 5위 안에 드는 나라가 핵무기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전 세계 핵 전문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핵이 없으면 강대국 흉내일 뿐. 결국 허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꺼낸 나라의 이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은 없지만 단숨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 원전 수출로 세계를 뒤흔들고 군사력 5위라는 자리에 우뚝 선 나라. 심지어 미국마저 견제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적 없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볼코프예요. 저는 러시아 핵물리학 교수랍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자의 과학과 그 안에 숨겨진 에너지를 연구해왔어요. 제 인생은 핵 에너지 세계를 통한 긴 여정이었죠. 산 깊숙이 묻힌 비밀 실험실 안을 걸어 다녔었어요. 뉴스에 절대 나오지 않는 나라들의 핵 발전소를 점검했었고요. 눈빛의 똑똑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고 있던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저는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더라고요. 2025년 봄, 한 중요한 순간에 저는 세상을 뒤흔든 질문을 던졌어요. 무대는 모스크바 국제안보 포럼에 마련됐었죠. 세계에서 군사 및 핵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웅장한 모임 중 하나였어요. 목소리가 성당처럼 울려 퍼지는 그렇게 큰 홀을 상상해보세요. 황금빛 샹들리에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의 국기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요. 광택난 나무와 노트의 신선한 잉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미국인들,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든 유럽인들, 훈장으로 장식된 제복의 중국 장군들, 날카로운 눈빛의 중동 외교관들, 그리고 깔끔한 넥타이를 맨 채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짓는 일본 대표단이요. 홀 뒤쪽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모든 말을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회의 이상이었죠. 경쟁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자신의 힘, 강함, 무기, 그리고 자부심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벽에 부딪히는 경쟁심의 무게가 거의 느껴질 정도였죠.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죠. 무대 위에 조명이 방을 뜨겁게 만들었고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이크를 꽉 잡고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를 단 한 발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세계 5대 군사강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고요한 물에 던진 돌처럼 방 안으로 떨어졌어요. 몇 초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침묵이 무거웠고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왔어요. 웃음소리, 속삭임, 고개 젓기, 마치 제가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 있냐고 물었거나 물이 불처럼 탈 수 있냐고 물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죠. 특히 앞쪽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단의 얼굴에 비웃는 표정이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그 그룹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정장은 반질반질했죠. 그의 목소리는 강했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가 단언했어요. 아시아에서는 모든 강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죠. 인도도 가지고 있고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가지고 있죠. 그것들 없이는 나라가 독립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들 없이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죠. 한국을 예로 들어보세요. 네. 부유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들죠. 하지만 핵무기가 없어요.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홀이 동의하는 분위기로 술렁거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어떤 이들은 아는 듯 미소 지었어요. 마치 그 남자가 절대적인 진실을 말한 것처럼요. 또 다른 일본 전문가가 일어나 더 보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실려 있었지만 확신도 담겨 있었죠. 핵무기만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것들 없이는 그저 강한 척하는 것뿐이에요. 핵무기 없는 나라는 발톱 없는 호랑이 같은 거죠. 그 말들은 빠르게 방 전체로 퍼졌어요. 믿기 쉬웠거든요. 단순하고
날카로우며 익숙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미국 분석가들이 노트를 휘갈겨 쓰는 게 보였죠. 유럽 관료들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일리 있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조차도 일본의 주장을 찬양할 헤드라인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이 다시 저를 향했어요. 대부분은 제가 물러날 거라고, 패배를 인정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시하는 미소, 팔짱 낀 모습, 무심하고 거의 지루해 보이는 표정에서 볼 수 있었죠. 그들에게 저는 뻔한 것에 감히 도전하는 어리석은 교수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마치 제 아래 묻혀있던 불이 되살아날 바람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슬라이드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은 군중에게 집중했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진실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에 무너져가는 실험실을 걸어 다녔었고 공기 중에 절망을 맡았었어요. 배는 비어 있는데 촛불로 일해야 하는 과학자들을 봤었죠. 진짜 과학이 아니라 생존만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속삭이는 외침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봤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요. 핵폭탄이 전혀 없는 나라가 떠오르는 것을 봤었죠. 신뢰, 기술, 그리고 회복력으로 자신의 힘을 만들어가는 나라요. 다른 이들이 조롱했지만 영원히 무시할 수 없는 나라를요. 그래서 홀이 웃음소리와 우쭐한 동의로 가득 찼을 때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준비됐다고 느꼈죠. 제 다음 말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들의 확신을 꿰뚫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쳐다봤어요. 비웃는 얼굴의 일본 대표단을, 의심하는 서양 전문가들을, 저를 무시할 기사를 쓰려고 기다리는 기자들을,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폭탄이 힘을 만든다고 믿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비웃을 수 없는 힘을요. 부정할 수 없는 힘을요. 그러고 나서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대화를 영원히 바꿀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됐었죠. 저는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어요. 제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거친 화질의 사진으로 밝아졌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칙칙한 회색 건물이 보였어요. 아래 모서리의 표시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변 핵시설, 북한. 방이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모든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멈췄죠. 마치 누군가가 소음의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자세히 보세요. 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클로즈업 사진이 나타났죠. 벽은 갈라져 있었고 페인트는 낡은 피부처럼 벗겨져 있었으며 엉킨 전선들이 천장에서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강력한 무기의 본거지처럼 보이지 않았죠. 과거에 잊혀진 공장 같아 보였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안에서는 하루에 3번 불이 나가요. 전기가 나가면 과학자들은 촛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일을 계속하죠. 상상해보세요. 21세기의 촛불로 핵 연구를 한다는 거요. 다른 사진으로 바꿨어요. 낡은 실험복을 입은 젊은 연구원들 무리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그들은 점심으로 보리밥과 몇 조각의 김치로 버텨요. 매일 똑같은 거죠. 굶주린 배, 지친 정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없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미지들이 청중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요. 그러고 나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한 여성 과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에게 다가왔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실험에 실패하면 우리는 수용소로 보내져요. 이건 진짜 과학이 아니에요. 생존이죠. 홀의 냉기가 퍼졌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죠. 아까 그렇게 자신만만해 보였던 일본 대표단조차도 이제는 불안함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긴장을 깨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제는 더 날카로웠고 거의 절박해 보였죠. 하지만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여전히 성공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 말이 칼날처럼 그들의 환상을 꿰뚫기를 원했죠. 성공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다시 보세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고요. 경제는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졌어요.
핵무기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스스로 만든 것에 포로로 만들었죠. 핵무기는 권력의 사슬이 아니에요. 절망의 사슬이에요.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스크린에 굵은 흰 글자가 나타났죠. 핵무기 진정한 힘. 그러고 나서 거대한 빨간색 X가 그 위를 가로질렀어요. 청중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어떤 이들은 제 눈을 마주칠 수 없다는 듯 노트를 내려다봤죠. 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핵폭탄이 위대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함을 보는 걸까요? 왜 무기 뒤에 숨은 약함을 보는 거죠? 왜 무너진 건물들, 텅 빈 배들, 희망 없는 마음들을 보는 걸까요? 홀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마치 폭풍 후 직전의 순간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들의 오래된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핵무기가 힘의 궁극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며 이 홀에 왔었죠. 하지만 이제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요. 제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죠. 무대 끝으로 몇 걸음 더 가까이 걸어갔어요. 조명들이 저를 따라왔죠. 방이 들으려고 몸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힘은 폭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지, 무엇을 파괴하느냐가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퍼뜨리느냐가 아니죠. 북한의 폭탄은 힘의 증거가 아니에요. 약함의 증거예요. 연기와 불 뒤에 숨겨진 약함이죠. 저는 일본 대표단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들의 이전 오만함은 사라졌었죠. 이제 그들의 눈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답을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방은 얼어붙은 채로 있었고 모든 얼굴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묵이 일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여기 똑같은 것을 믿으며 오셨죠. 핵무기가 위대함과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드렸어요. 핵폭탄은 무너져가는 실험실에서 굶주린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두려움과 잔인함에 의해 억지로 존재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폭탄이 나라를 진정으로 존경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라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스크린이 검게 변했고 굵은 빨간 글씨로 쓰인 한 문장만 남았죠. 핵무기는 국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끌어내린다. 청중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환호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변화를 느꼈어요. 작은 씨앗이 심어졌던 거예요. 오래된 생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등을 펴고 그들 모두를 마주 봤어요. 이제 제가 침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요. 군중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리고 조심스러웠으며 어쩌면 긴장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음에 무엇을 밝힐지 알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짜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손에 든 리모컨을 클릭하며 말했어요. 다른 나라를 보여드리겠어요. 핵폭탄이 전혀 없는 나라죠. 하지만 세계 5대 군사강국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깃발이 나타났죠. 밝은 빨강, 파랑, 하얀색의 가운데 굵은 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깃발이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방이 숨을 헐떡이며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높아졌죠. 누군가가 한국이라고 외쳤어요. 마치 제가 미쳤다는 듯이요. 일본 대표단이 가장 크게 웃었어요. 그들은 자리에 등을 기대며 날카롭고 자랑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교수님, 분명 농담하시는 거겠죠. 한국이요? 핵무기 없는 군사강국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들이 웃도록 내버려뒀어요. 방해하지 않았죠. 때로는 의심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진실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소음이 잦아들자 저는 다시 클릭했어요. 이번에는 설계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굵고 굵은 글씨로 페이지 전체에 글자가 펼쳐져 있었어요. APR 1400점. 이것은 제가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완전히 설계한 원자력 발전 원자로예요. 빌려온 것도 아니고 복사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거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진보적이어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엄격한 검토를 통과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회사들조차도 종종 이 시험을 통과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한국은 통과했죠. 홀에 헐떡임이 가득 찼어요. 웃음이 멈췄죠. 뒤쪽에 전문가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눈은 크게 뜨고 노트는 펼쳐져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슬라이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까지 들어 올렸어요. 다시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중동의 황금빛 사막이 보였죠. 가운데에는 태양 아래 빛나는 거대한 하얀 타워들이 서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2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어요. 4개의 원자로 모두 완성됐죠. 그리고 누가 지었을까요? 한국이에요. 프랑스가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죠. 한국이 계약을 따내고 일을 끝냈으며 오늘날 그 원자로들은 한 나라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방이 불안해졌어요.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빠르게 퍼지는 소리가 들렸죠. 프랑스가 졌다고? 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미국인들도 졌다고? 다른 이가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프랑스, 미국, 일본 그들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UAE는 한국을 선택했죠. 왜일까요? 폭탄 때문이 아니에요. 위협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 한국의 신뢰성, 그리고 한국의 정직함을 믿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어요. 일본 대표단의 미소가 금이 갔어요. 웃음은 사라지고 단단한 턱과 좁아진 눈으로 대체됐죠. 저는 다시 리모컨을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빛나는 원들로 점찍힌 세계 지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체코,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많은 곳들이 이제 미래의 원자로를 위해 한국을 고려하고 있어요. 한국은 폭탄 뒤에 숨어 있지 않아요. 한국은 신뢰로 이끌고 있죠. 저는 그 단어를 공중에 떠 있게 했어요. 신뢰. 이제 방은 조용했지만 그 생각의 무게가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그들이 모든 단어를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도록 만들었죠. 한국은 원한다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어요. 지식도 있죠. 기술도 있고요. 엔지니어들도 준비돼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아요. 군중 사이로 정적이 퍼졌어요. 누군가 감히 물었죠. 왜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홀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폭탄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알고 있으니까요. 침묵이 숨을 참은 것처럼 늘어났어요. 마침내 청중 사이에서 목소리가 울려 나왔죠. 폭탄보다 강한 게 뭔가요? 저는 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뢰. 신뢰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해요. 그 말이 날카롭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어요. 천천히, 처음에는 거의 마지못해 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점점 확신을 갖고 끄덕이기 시작했죠. 아까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에 잠겨 뒤로 기대며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일본 대표단조차도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더 이상 자신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뻣뻣해졌죠. 그들은 제가 말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라도요. 저는 다시 빛나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신뢰는 계약을 따내죠. 신뢰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요. 신뢰는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요. 핵폭탄은 문을 닫을 뿐이죠. 고립시키고, 오염시키고, 파괴해요.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과학의 길, 무역의 길, 부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길을요. 저는 메시지가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어요. 제 주위의 홀은 이제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웃음이나 조롱의 장소가 아니었죠. 호기심의 장소가 됐고 의심이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갈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힘이 단지 기계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요. 사람들과 그들이 만진 삶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요. 리모컨을 다시 클릭했어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밝힐 준비가 됐죠. 홀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고 떠오르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힘에 그들의 눈을 열어줄 장이요. 제 강연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숫자와 차트도 강력했죠. 네. 계약과 기술은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고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길 원했어요. 홀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들과 함께할 무언가를요.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큰 스크린이 빛났고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성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어요. 10년 전, 저는 북한에서 그녀를 만났었어요. 그때 그녀는 20대였고 무너져가는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속삭이던 그녀가 기억났어요. 진짜 과학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요. 두려워했었어요. 실패가 두렵고, 처벌이 두렵고, 심지어 꿈을 꾸는 것조차 두려워했었죠. 이제 그녀의 영상이 재생되자 방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안녕하세요. 볼코프 교수님. 그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강하고 밝았죠. 눈은 에너지로 반짝였어요. 저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서울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험이 잘못되면 제 팀이 다시 시도하라고 격려해줘요. 촛불이 아니라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죠. 배고픔이 아니라 꿈과 함께 살아요. 한국이 제 삶을 돌려줬어요. 여기서 저는 마침내 과학자예요. 그녀의 말이 홀에 메아리 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침 소리도 없었죠. 침묵이 무거웠지만 모든 귀가 듣고 있고 모든 마음이 열려 있다는 의미의 그런 침묵이었어요. 뒤에 있던 한 남자가 눈을 닦는 게 보였어요. 다른 여성은 손을 입에 갖다 댔고요. 방금 전 한국을 조롱했던 일본 대표단조차도 진지하고 거의 겸손해진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검은 화면이 몇 초간 머물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고 나서 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해졌죠. 북한의 폭탄은 희망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남한은 희망을 되돌려줬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핵 파워예요. 자유, 신뢰, 그리고 지식의 힘이죠.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모두를 덮었어요. 그러자 일본 대표단의 리더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조롱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날카로웠죠. 마치 마지막 틈새를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핵무기 없이는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예상했었거든요. 네. 미국은 한국을 주의 깊게 지켜봐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이 언젠가 경쟁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강대국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걸 존경이라고 불러요. 홀이 놀라움으로 웅성거렸어요. 존경 그렇게 단순한 단어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죠.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스크린이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로 밝아졌어요. 목록이 흰 글자로 빛났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 심장 박동 하나 동안 방은 다시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천둥처럼 박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크게 박수를 쳤고 얼굴은 놀라움으로 빛났죠. 어떤 이들은 소리쳤고 다른 이들은 환호했어요. 일본 대표단조차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깨졌지만 존경심이 깨어났었죠. 그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죠. 마치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수년간의 진실을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말로 끝맺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침묵 속으로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한국은 폭탄이 없지만 훨씬 더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신뢰, 자유, 그리고 평화를 향한 비전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벽을 흔드는 것처럼 손을 두드렸죠.
어떤 이들은 저를 더 잘 보려고 의자 위에 서기까지 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놀이처럼 터졌죠. 잠깐 동안 저는 제가 단지 과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진실의 전달자라고 느꼈어요. 마침내 박수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연문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꺼내봤어요. 서연이의 메시지였죠. 교수님,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감사해요. 제 자유는 한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말들이 제 화면에서 빛났죠. 단순하고 짧았지만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길고 조용한 미소를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희망은 삶을 재건해요. 그리고 한국 한때 무시당했던 이 작은 나라는 희망의 과학을 완벽히 익혔던 거예요. 홀을 나와 서늘한 모스크바의 저녁 속으로 걸어 나갈 때 도시의 불빛들이 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밤 공기가 더 깨끗하게 느껴졌죠. 서연의 미소, 서울의 과학자들, 사막에 빛나는 원자로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그래요. 세계가 마침내 알게 됐어요. 한국은 폭탄이 없어요. 하지만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다른 이들을 일어서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믿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핵파워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